아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아베가 결국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도쿄지검 특수부와 언론들이 밝혀내는 새로운 사실에 아베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아베를 참고인으로 부르자 라는 여야 간의 충돌도 있었고 당시 관방장관 스가도 해명하라는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아베 수사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아베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에 지역구의 후원 회원들을 불렀다는 것도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매년마다 그 전날 도쿄의 호텔에 수백 명의 후원 회원들과 행사를 가진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베가 대신 돈을 지불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매년마다 600만엔, 약 6,350만 원을 하룻밤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참석한 수백 명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연 300만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300만엔을 아베가 지불하고 호텔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잘 먹고 잘 놀았다는 거죠. 정치인이 돈으로 유권자들에게 술 대접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베는 5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고 결국 총리 사퇴 이후에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처음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비리를 폭로한 하무라 토모코 참의원은 이제 긴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 같다. 왜 그동안 총리로 있을 때 정직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무라 의원은 쉬운 문제이다. 호텔을 조사하면 금방 확인이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전혀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서 확인한 바는 5년 동안 호텔 측에 지급된 총액은 2,300만엔, 약 2억 4,300만 원인데 참가자들에게서 징수한 회비는 총 1,400만엔, 약 1억 4,8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액인 800만엔 이상을 아베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이 뻔한 사실을 아베는 그동안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출한 것은 일절 없다. 사무실에서 보태준 것도 전혀 없다. 친목회의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이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 호텔 측에서 영수증을 발행한 적도 없다. 라고 수십 번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아베 측에서 돈을 보내왔다 라고 일관되게 증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도 아베에게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줬다 라고 했고요. 그동안 5년 동안 매년 차액 300만 원 내외를 아베 사무실에서 대신 지불하고 호텔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은 아베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아베 사무실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폐기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이 발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실은 폐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텔이 발행한 영수증의 수신인이 아베의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신와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 916만엔, 약 9,700만 원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확인했다고 아사히 신문의 취재로 폭로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단체의 수입 지출 기재를 속인 정치자금 규정법에 저촉되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기자들에게 사무실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 이상은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에게 알아서 아부했으니 이번 수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베가 아직 자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일파만파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아베는 그동안 국회에서 거짓말밖에 하지 않았다.
총리 재직 시에 검찰이 알아서 납작 엎드렸다. 총리가 되면 무엇을 해도 되는 나라가 무슨 법치국가인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아베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공격하면서 아베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를 부를 수 없다. 라고 스가와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출석은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현재 아베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아베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정치평론 게스트들도 그동안 거짓말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기소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당장 사과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라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가 모리토모 학원 비리를 숨기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139번의 거짓말을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가 없다, 폐기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베는 국유지를 지인의 학교 법인의 헐값으로 매각해버린 모리토모 학원 비리, 특정 학교 법인에만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한 카케 학원 비리, 공적 행사를 개인의 정치 후원 행사로 활용한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 3대 비리에 대한 조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백 번 거짓말을 하고 숨겨왔지만 결국은 꼬리를 잡히고 곧 소환을 받을 것입니다. 관방장관으로서 아베를 보호해왔던 스가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결국은 아베를 쳐야 다음 총리를 스스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동안 3대 비리에 대해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건마다 100번, 200번 거짓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고 서서히 충격적인 증언과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베는 갈수록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혐한 정치로 비리를 숨길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역사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만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생생하게 정리해서 중계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코로나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서두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의 보건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WSJ는 한국 정부가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백신 효과를 지켜볼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서둘러 달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개별 기업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천만 명분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바게닝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20일 미 식품의약국에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화이자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에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최대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최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 95%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임상 참가자들 사이 별다른 안전 우려도 없었다. 그는 FDA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과 가능한 빠른 백신 승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거자인 바이오엔테크 CEO는 미국 내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은 우리 백신 후보를 가능한 빨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을 전 세계에 신속히 배포할 수 있도록 세계의 규제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유럽의약품청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인 CEO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12월 안에 백신 보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 해낸다면 2021년 가을까지 인구 60에서 70% 접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면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충북 오송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이어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단장은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중대본에서 2단계 격상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175.1명, 강원은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번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려 지역 내 누적된 무증상, 경증 환자 수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 단장은 전과 달리 현재 감염 양상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무증상, 경증 감염자도 많아졌다. 이들이 누적돼 현재의 확산세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 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수칙도 제시했다.
임 단장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주기를 바란다.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